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어떤 인식하고 있는 거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지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도의 상태 이거를 어떤 인식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한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결국에는 다른 방법론을 찾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음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경험이 돼도 안 되고, 저런 경험이 돼도 안 되니까, 사실은 찾는 것이 아니라, 궁금함이 일어나는 거고, 찾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뭔가가 알아지겠습니까? 뭔가가 경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어나야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직 발심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하면 일어나는 것을 발심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겁니다. 매 순간에 궁금한 게 생기고 궁금한 것이 알아지고 예. 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다 총합이 되면 그게 나중에 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꿰어 맞추고 내가 체계를 세우고 내가 정리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도의 상태의 경험이 이치가 분명해지면 경험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 관념 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이 관념 체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고 그러면 내 결국 관념 체계가 바뀌었을 뿐인 거지 삶에서 경험되는 맞다, 맞지 않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은 좋았다, 싫었다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관념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문득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문득 이렇게 뭔가 이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 이런 것 중에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인식 체계에서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그러면 뭐 그냥 끄덕끄덕하고 몰랐던 부분이 그러면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런 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 관념의 틀 속에 있는 것들만 알아지고 그 틀 위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들으면 금방 그냥 픽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가끔 어떤 거를 내가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한 번씩 해보고 이게 과연 이게 작용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 생각을 갖게 된 어떤 그 강자를 들으면서인데 양자 물리학에 보면 우리가 뭐 파동하고 뭐 입체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 몸을 무한대로 이렇게 큰 대입이 높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 사이사이가 원자보다 더 작게 더 작게 하면 결국에는 먼지보다 수억 그보다 더 작게 하면 또 그 작은 곳에서 또 더 작게 하면 결국에는 내 지금 형체가 무언가 그것들을 그 합한 형체로 지금 다시 해쳐모였을 뿐이지 그 없어진 상태라고 했을 때 그 상태면 지금 제 모습은 이렇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게 없는 모습 중에서 그냥 걸어가고 보고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가끔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하다 보면 그냥 그 생각을 문득 했어요. 우리가 시골 호수에다가 물을 이렇게 꽂으면 이게 물로 입으로 쭉 빨아서 내고 나서 그냥 호수를 연결하면 저절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숨을 하고 있는데 숨이 들었다 나갔다만 하지 제 모습은 없다 이런 느낌도 한번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저를 한번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던 거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거를 막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찾게 되는 모습들이 그 어떤 뭐 이제 제가 오늘 보면 처음 오게 되는데 이게 그 하나의 그 과정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정말 좋은 인연을 갖고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은 그 경험이 뭔가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를 때하고 뭔가 색다른 경험인데, 이게 무슨 경험이지? 이게 기존에 맨날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궁금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경험이 뭔가 색다른 경험은 결국에는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난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삶을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일상 삶에서 그렇게 경험되는 계기가 누구나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은 문득 어떤 관념의 틀에 얽매임 없이 관념의 틀에 맞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관념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또 관념의 틀로서 그것을 또 해석하고 뭔가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함으로 해서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 관념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려고 하다가 막 거꾸로 다시 또 이 관념 체계 속에 포섭이 되어버리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죠. 꼭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차원을 좀 갔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이 결국에는 왜 그런 거냐? 그런 경험을 기존의 관념의 틀로서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정함으로 해서 결국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포섭되게 되어버리는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 경험 그대로 기존의 관념 틀로서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이면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밖에서 혹은 다른 데서 알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걸 가지고 또 여기 와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여기 와서도 기존의 어떤 관념의 틀로서 지금 들리는 경험되고 있는 것을 또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다면은 똑같은 그런 경험일 뿐인 거죠. 똑같은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기존의 관념 틀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지금 이 순간 기존의 관념 틀로서 규정하거나 단정함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여야 그 틀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념의 틀로서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는 상태를 이루면서 돌아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지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단정함이 없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인 것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대로일 뿐이지 느껴지는 것에서 규정하고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단정함이 없고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도인 겁니다. 도라는 것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관념의 틀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문득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념의 틀로서 결국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정함으로써 이해한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관념 체계로서 하는 것은 기존의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기존의 관념의 틀이 뭐냐?
그것은 살면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이것이 기존의 관념의 틀인 거예요. 이 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이 사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 나라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 지구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관념의 틀이 가령 이 관념의 틀이 좋은 거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바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좋고 싫고 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만큼 삶에서 불편이 경험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관념의 틀 속에서의 삶이죠. 이것이 그냥 이대로 나는 좋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고 이 삶이 이렇게 불편이 경험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뭔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데 문득 어떤 경험되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그러한 관념들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뭔가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기존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뭔가 자유로운 삶이 되는 그런 뭔가 계기일 수도 있겠다. 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뭔가 이 틀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 삶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상태를 이름해서 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발심을 통해서 바로 도의 상태를 통해서 도라는 상태를 거쳐서 바로 삶의 이치란 그런 거구나. 세상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어떤 통찰 깨달음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바로 도의 삶인데 그것은 기존의 관념의 틀로서 규정하거나 단정함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는 어떤 뭐 사회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고 관계를 하면서 살잖아요. 뭐 인간 관계, 모든 종류가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뭐 친구 모든 만나는 모든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도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뭐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내가 관여하게 되면 꼭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나를 뭐 저기가 좋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과거에 있는 거를 다 놓고 이거를 새롭게 경험되지 않은 이런 그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 과거는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없애려고 일부러 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버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그 과거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이전의 경험이죠. 이 순간 이전의 경험의 기억되는 경험이든 아니든 기억되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 의식이라고 하고 기억되지 않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렇기는 해도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죠. 이 경험도 또 생각일 거잖아요. 예,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거를 갖다가 다 버린다. 아니요. 생각을 그걸 어떻게 버리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버립니까?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겠죠?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생각이니까 과거의 생각은 버리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과거의 생각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 말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과거의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서 흘러가겠죠. 예,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아무래도 욕심이나 아무래도 집착이겠죠. 예, 뭐 이러면서 하여튼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욕심이 아니라 뭔가 어떤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뭔가
마음 드는 상태라든가 좋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거나 뭔가를 더 키우려고 하거나 뭔가를 더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경험, 이 어떤 충동이라고 그럴까, 어떤 기운의 경험, 이것을 이름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험되는 이것을 경험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나, 지금 경험되는 이것을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나,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화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다 화는 뭔가를 거부하는, 지금 경험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고, 욕심은 경험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붙잡으려고 하거나 거부하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기는 양면 같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이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고,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경험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보면은 욕심이고,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경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화죠. 그래서 화와 욕심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양쪽, 양극단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하기 싫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제 인간이 모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경험이나 이런 것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생성되면 발전하고 변화돼서 나중에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육신도 태어나면 죽듯이 예. 이런 생각도 만들었으면 언젠가는 소멸돼야 한다는 좀 논리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변화 발전해 갈 거거든요. 근데 모든 거는 다 변하는 게 만물의 그 이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우리가 언어나 그들은 어떤 고정성이 있잖아요. 뭐 이거를 단정하고 있는 사이에도 만물은 변해가니까 이게 꼭 회전하고 있는데 그 우주선이 이렇게 바퀴가 정거장 회전하고 있는데 이게 도킹을 하고 그러면 이 돌아가는 변화하고 있는 이 속도하고 나의 속도하고 맞춰져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거는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일어났던 이들은 다 과거거든요. 그럼 이 과거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서로 안 맞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안 맞아가고 있는 거는 두고 새로운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 이후에 새로운 생각을 맞춰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것들은 다 생각 속에서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변화돼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뭐 그 생각은 또 뭐 그럴듯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항상 우리가 살면서 왜 마음에 안 드는 삶이 됩니까? 아니 내 생각대로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령 생각한다고 한다면 되려고 하는 거라면 다 마음에 드는 대로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그 생각대로 된다면 삶에서 뭐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뭐하러 있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생각대로 된다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생각대로 잘 되시던가요? 그렇게 사시니까? 안 되죠. 제 생각에 보니까 어떤 그 욕심보다는 그 양쪽 약간 화하고 욕심이 끝다니면 이 화가 제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거를 싫은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 또 이게 이런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무래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니까 화구만요. 화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가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화와 욕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화나 욕심이라는 것이 비로 보면 수증기와 같은 것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으면 비라는 것이 아예 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이거는 비라고 본다면은 바로 과거의 그 경험은 바로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라고 본다면 여기 모든 이게 비로 다 드러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으면 이게 드러나지를 아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증기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드러난 이 현상을 보면은 그것이 업이라고 하는 업의 다른 걸로 하면은 바로 욕심과 화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욕심과 화가 있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치를 모르는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김영일님만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화도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내가 그거를 느끼고 혹은 이거를 판단하고 과거 경험해갖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싫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의 어떤 결과물이 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생각을 그렇게, 이제 과거를 염두에 안 두고,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만으로, 또는 지금 이 순간의 충실함으로 살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 그렇게 사시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도라고 이름하는 규정 단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가지고 규정 단정하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러나 규정하거나 단정함 없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이 순간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과거의 경험으로 이것을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규정하고 단정한다면은 과거를 내려놓는 게 아니죠.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맨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 마음에 들면 좋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싫었다가 그런데 마음에 한 번 들더라도 계속 드는 게 아니라 드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실망감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돼가고 그래서 또 불편해지고 온통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평가 판단하지 않는 이것을 과거를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거 그럼 과거는 그냥 이 순간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자꾸 평가 판단하려고 하겠죠. 과거가 있으니까 그럼 평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 내 생각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평가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작용으로서 그냥 경험되기만 하고 실제로 여기다 적용하지는 말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 평가 판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경험되는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고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영향을 못 미쳐서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온전히 경험될 뿐인 이런 삶이 되는 거고 이런 상태를 이루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평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화가 하나의 욕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 판단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판단하려고 함이 없는데 없음에도 평가 판단하지 않는데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일어난 것일 뿐이니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지거나 안 알아지면 도 괜찮고 알아지면 그냥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면 되죠. 실제로 갖다 적응만 하면 되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고 또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고 이러면은 과거와 현재가 직접 부닥치지 않으면 직접 부닥쳐가지고 어느 하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끼워 맞추려고 하지만 않으면은
그러면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상태가 도입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거고,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고, 바로 과거를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의지 체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한테 주어진 능력들이니까 그 의지를 결국에는 안 가졌어야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의지를 언제 가졌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막 이거를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혹시 그 의지는 착각 아닐까요? 저절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의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착각 아닐까요? 왜? 예를 들면, 그 의지를 안 가지려고 하면 의지가 아니고 합니까? 그 의지가 결국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의지도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인데, 그것을 내 의진이 사실은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작용이었을 뿐인데,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그랬을 것일 뿐인데, 예를 들면 편서풍 같은 경우를 그것을 의지라고 이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의지가 아니라 그러한 작용일 뿐인 거죠. 자연작용일 뿐인 거죠. 그것을 의지라고 해석한 거죠. 그럼 그것도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나라는 생각에 기반한 또 파생된 또 생각이죠. 그래서 그게 착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실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다는 착각이고 안 하려고 해도 경험이 되죠. 예, 경험이 되는 거니까 단지 그것을 의지라고 규정하지 말고 또 내 의지, 내가 일으킨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경험되는 그대로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시면 스스로 분명하게 될 겁니다. 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규정 단정함 없이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즉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가 도라고 하는 바로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삶의 방법입니다. 즉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예전에 그 노자가 했던 예. 자연, 예. 무의 자연 예. 이런 얘기죠. 예. 예전에 그냥 글자를 보면 글자인가 보다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이 글자가 살아서 내 가슴에 닿는다 이런 자연이 스스로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절로 그렇다. 그렇습니다. 함이 없이 무의, 함이 없이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죠. 그게 어떤 때는 그 글자가 살아서 가슴에서 닿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알아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바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한번 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고, 안 하려고 해도 평가, 판단, 규정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또 그것이 들리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또 알아지는 그 상태로 됩니다. 자, 한번 또 경험해 보시고 또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시죠.